지금 코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심리지표는 하늘을 찌르고 비트코인은 믿을 수 없는 박앤세일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해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최근 FOMC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일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96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상승장 속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이번 사이클 동안 5번이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데, 이 조정이 올 때마다 서둘러 팔고 도망쳤던 분들,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결국에는 팔지 말걸, 껄무새 마냥 껄껄껄 후회만 하셨잖아요. 조정이 오는 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승장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장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단기 악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입니다.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과거를 돌아보면요, 미국이 진짜로 셧다운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가지고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불안감이 조성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곤 했어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에서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만 결국엔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단기적으로 불안감에 휘둘리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늘 이렇게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빅스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빅스가 고개를 들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아주 좋은 바이 더 딥, 저점 매수 구간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기회의 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는 단기 상승 속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박앤세일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겁먹고 비트코인을 팔고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낸다면 두세 달 후에는 내가 그때 정말 잘했구나 하고 뿌듯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큰 유출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인데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은 차트도 심리지표도 아닌 바로 현물 ETF의 이 유입세와 유출세가 결정을 합니다. 이 유입세가 지속되면 상승, 반대로 유출세가 이어지면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시 유입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잘 체크해보세요. 그게 바로 다시 상승으로 변곡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놀라운 제안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연준까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미스 의원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연준이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5년간 꾸준히 매수해서 이걸 20년 동안 보유하자는 거예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줄줄이 비트코인을 국가적 준비금으로 들어놓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최근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부가 법을 제정하면 가능한 문제다. 현재로선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만약 이 권한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86만 개를 쓸어 담았는데 이건 전체 유통량의 4.3%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이 기관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10%, 20%, 심지어는 30% 이상을 기관들이 보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서 비트코인 한 개만 보유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축적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1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내 만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10배, 15배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런 흐름은 단순히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국가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흥국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국 통화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히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비트이더 결합 ETF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따로, 이더리움 ETF 따로 살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가지 자산을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은 훨씬 간편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SEC가 이제 점점 친화적인 규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까다로운 입장을 보이던 SEC가 이제는 이런 ETF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면서 시장에 더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앞으로 크립토 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ETF 승인이 아니라 시장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호재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일본이 가상자산 과세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지금 일본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최대 55%까지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세율이 20%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55%의 세율은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꺼려왔어요. 하지만 내년부터 과세가 20%로 낮아지고 심지어 신고분리 과세 방식까지 도입이 돼요. 근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일본 투자자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글로벌 경제에서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나라고, 만약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일본의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전 세계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본의 이 자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주요 가상자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변화가 아니겠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된 11월 PC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측치를 밑돌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해소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근원 PC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연준이 물가 목표로 삼는 2%와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예상보다 낮게 나온 덕분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거라는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소식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PC 발표 전까지만 해도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고,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하락세로 전환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쉽게 말해서
큰손 투자자들, 즉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 지갑이나 뭐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럴 때는 보통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왜 고래들이 시장을 흔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싸게 사기 위해서예요. 시장이 흔들리면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비트코인을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래들은 그 물량을 더 싸게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연봉으로 하락했던 해에 다음에 3년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한 적이 많았어요. 여기도 보시면 하락했다가 3년 연속 상승을 했죠. 특히 세 번째 해에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는데 바로 2025년이 그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게임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장의 조정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안하더라도 멀리 보고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폭풍 상승에 대비해서 안전벨트 꽉 매시고 2025년에 엄청난 상승세에 함께 도전해보자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제 막 본 게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핵심 전략과 숨겨진 기회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